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눠볼 얘기는 IT와 관련된 생활 밀착형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계정 공격으로 이렇게 새로운 계정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계정 공격을 받으신 분들이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 계정 공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그 뭐랄까 대처 관리를 하면 좋을까. 물론 이 제대로 걸리면 막기가 힘듭니다. 거의 랜덤하기 때문에. 우선은 계정 공격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인도 계정 공격을 당할 수가 있지만은, 보통 해커들이 하는 거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나 기관이나 이런 데를 많이 해킹을 하죠. 그러나 일반인도 피해를 당할 수가 있죠. 일반인도. 저 같은 그냥 비전문 유튜버도, 그리고 또 저하고 인연이 있는 음악하는 그분도 해킹을 당한 적이 있고. 근데 과연 우리가 이해하기에 대체 그런 공격은 어떤 것들이냐? 한 세 개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서버, 시스템 이거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두 번째를 이거 먼저 하자. 두 번째는 권한 탈취예요. 권한 탈취. 그 음악가님이 권한 탈취를 당해서 딴 사람이 스트리밍을 하더라니까. 어떤 외국 사람이. 그 세 번째는 트래픽 공격이에요. 트래픽 공격. 디도스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 가지의 공통점. 서비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이 IT에서 무언가가 기능한다는 것은 다 데이터가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서비스가 중지된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 흐름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멈춰버릴 때 요 IT 디지털 세상에서 공격이 발생한 것이고 피해를 당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스템이 정지해 버리는 거거든요. 서버 공격 같은 경우에. 이해가 가시죠? 그냥 이게 전원 내려가면은 데이터가 탁 끊겨버릴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전기로 돌아가는 건데,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권한 탈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딴 사람이 스트리밍을 하고 있어. 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보 안으로 들어와서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디도스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딴 사람이 하는 것도 갑자기 한 사람이 뭔가 보내고 있던 정보가 단절되면서 다른 정보가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서비스의 연속성을 해치는 것을 그런 공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트래픽은 디도스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이것도 서비스죠. 분산된 형태로 그 서비스가 거부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 뭐냐? 트래픽 양을 확 늘리는 거예요. 트래픽 양을.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냥 계정 그냥 이거 해커면은 이거를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해커일 가망성이 99.99999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개인으로 대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제 새로운 계정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대처를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건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일반적으로 그 디도스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한 공격자가 어떤 특정한 이제 피해자가 되겠죠. 거기에 계속 서비스,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부하를 거는 거예요. 많이 그냥. 그러면 고기를 활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죠. 막 보내는 거야.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냈냐면은 악성 코드라든지 해킹 프로그램을 자기가 아니라 다른 컴퓨터, 개인 PC라든지 이런 데다가 깔아서 그걸 좀비 PC라고 해요. 좀비 PC로 같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격이 그냥 세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계속 진화를 해. 진화를 해서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처하는 방법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거를 소량으로 더 많이 분산시켜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격자들이 이 좀비들은 공격할 의도가 없는 건데 공격자들 자체를 모아서 규합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면은 사실은 그건 좀 전문가들이거든. 그러니까는 좀 대처하기가 힘든 거죠. 여기까지가 그 일반인을 위한 서비스의, 그러니까 데이터 흐름의 연속성을 막는 어떤 공격에 대한 얘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메일 클릭. 이 핸드폰이 됐건 컴퓨터가 되건 저는 이상한 메일은 아예 클릭을 안 해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야. 메일 클릭. 확실하지 않은 건 클릭하지 마세요. 클릭했다가 내가 내 정보가 뚫려버리고 수도 있고 내가 좀비 컴퓨터가 될 수도 있어.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이상한 사이트 가지 마세요. 이상한 사이트.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죠. 뭐 그런 좀 그런 사이트를 가면은 막 이상하게 뭐 오류도 생기고 뭐가 내려오기도 하고 깔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게다가 웹하드라든지 P2P 있죠. 저도 그런 걸 썼던 적이 있거든요. 이상한 사이트는 갔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 자, 그런 거 다양한 용도로 쓰는데 그런 게 사실은 이 트래픽량의 대부분은 다 섹스와 관련된 거예요. 디지털 세상에서. 그러니까 P2P나 웹하드도 다른 용도로, 건전한 용도로 쓰기도 하잖아요. 저처럼. 근데 이제 그거 하다 보면은 깔리는 거야. 막 악성 코드, 그런 해킹 프로그램이나 악성 코드 같은 게 깔려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좀비가 되기도 하고, 내가 털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덤으로 공격을 받기도 하지. 그렇게 주의를 해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IT적으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볼 때 IT적으로 뭔가 요 인터넷 공간에서 뭔가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의 연속성에 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서비스가 아예 그냥 셧다운이 되거나, 그걸 셧다운이라고, 서버 같은 경우에 셧다운이에요 그냥. 아니면 여기로 침투해서 권한을 탈취해서 서비스의 연속성이 또 끊기는 거지. 다른 사람이 스트리밍을 해버리고, 아니면은 트래픽을 과부하를 걸어서 제대로 돼야 될 서비스 연속성이 끊겨버리는 것. 이런 거야. 대처는 어떻게? 메일 클릭 조심. 메일. 그리고 사이트.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이트 보안이 되는 사이트. 자물쇠 제대로 보이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인터넷에 보면은.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그 제일 위쪽에 그게 떠요. 자물쇠 안 되어 있다고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이트,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이트는 보안이 안 되는 사이트들이 많지. P2P나 웹하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단 내가 안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당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이론적인 원리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또 지금 이제 새로운 곳에 올리려고 지금 찍어 놓고 있거든요. 아직 새 그 계정을 만들지 않은 상태여서. 근데 시리즈로 찍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게 찍어 놨는데 다 지금 포기한 상태라서 짤막짤막한 영상들로 생활에 밀착된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나중에 여력이 될 때는 또 시리즈로 뭔가 또 전에 여러 가지 그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들, 기술적인 부분이 됐건 아니면 생각적인 부분이 됐건 것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